예, 오늘 뉴스탑10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외교 분야였는데요. 첫 질의자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고한 대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바로 불렀는데요. 저희가 이 두 사람의 대정부 질문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해도 두 사람의 발언을 버릴 게 없어서요. 첫 영상부터 좀 더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희 업무 범위는 객관적 일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검증 부분은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럼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고.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길게 준비한 이유를 좀 이제 이해하셨죠? 이현정 의원님. 네. 첫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증하냐. 내가 문제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해온 당시에 근무했던 박범계 행정관, 박범계 의원이 해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 두 사람 다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이렇게 취재를 했지만 직전 장관과 현직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이렇게 붙는 장면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그 명장면들이 또 있었죠.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또 국정감사를 할 때 당시에 이제 박범계 의원과의 격론이 한번 붙었던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면이 사실상 지금의 윤 대통령을 있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죠. 보통 내각제 국가에서는 뭐 이런 걸 장면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은 직전 장관이 이렇게 재정부 질문을 통해서 현 장관한테 묻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 나섰을까? 결국은 지금 어떤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대립각, 그리고 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무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다. 더구나 또 본인이 이번에 법사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원회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본 전체적인 인상평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집니다. 두 번째는 갑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뭐 독자 여러분들께 보시면서 누가 이겼는지는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바로 본인 직전 법무부 장관을 부른 것도 이례적이고 본인이 법사위에 들어간 것도 더더욱 이례적이다, 이 말씀하시죠. 굉장히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피하거든요. 한번 저 법무부 장관 하고 나면 통상 그렇다. 통상 다른 상임위를 가서 다른 활동을 하든지 하는데 자신이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을 지금 현 장관한테 그냥 따지고 묻는데, 왜냐하면 또 특히 이 정권이 연장된 게 아니라 정권 교체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즉 법무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걸 막 따지 모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일 대표님, 저 박범계 장관의 공격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겸해서 현 정부 인사검증까지 다 하냐. 그랬더니 한 장관이 내가 문제면 과거 민정수석실에 해온 업무 다 모두 위법 아니냐.
예전에 밀실에서 한 걸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맞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현종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흥분하는 사람이 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조금 목소리를 높이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나오려고 하셔서 만나가지고 한 20분 동안 또 뭐 대기실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감도 느끼시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던가요, 박 장관이? 박 의원님? 많이 하셨죠. 박범계 의원이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은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밀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밀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밀실인 거잖아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밀실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다 공개할 겁니까? 인사하는 거? 검증하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공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실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취임식에서 얘기를 했어요. 건국 이래 그 부처의 이름이 바뀌지 않은 데가 국방부랑 법무부밖에 없다고.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업무에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찰 담당 그리고 교도행정 그리고 출입국 관리가 있는데 인사검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조직법 위반이라는 논리가 거기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동안 그 민정수석실에 이 인사검증에 대해서 위임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수가 된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근데 이제 법무부 산하 그럼 만드는 게 맞느냐 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월권이고 이제 모두가 다 검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고 만사 검통이니까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관련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의 자제의 어떻게 보면은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는 예.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일종의 보은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지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의 직제를 개정했고요.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 인사 부분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던 것을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를 맡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제가 바뀐 거죠. 법무부 소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까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도 잘못이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한동훈 장관은 편 것입니다. 예.